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특이한 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한국에서는 숨만 쉬고 살아가는데 얼마가 필요할까? 물론 이 기준은 그냥 일반 평범한 대략적인 평균적인 삶, 우리나라 안에서 그거를 상정해갖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서 하는 거고요. 최대한 미니멈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거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숨만 쉬고 살아가는데 얼마가 필요할까를 대충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즘 뭐 이래저래 물가도 오르고 그래갖고 궁금하잖아요. 과연 사람 혼자 살아가는데 얼마가 필요할까?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설정을 해놨어요. 2.5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보통 소형차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경차 말고 그냥 한 아반떼 정도의 소형차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게요. 우선 설정은 싱글로 잡았습니다. 1인 가구. 포커스는 1인 가구 위주로 할게요. 2.5억 원 정도의 아파트, 수도권, 조금 외곽 지역에 한 열 몇 평짜리 아파트 방 한 개, 내지 또 조금 작은 방이면 두 개 있는 정도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집에 대한 이제 항상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집에서 여러 가지 공과금들, 전기값, 난방, 수도, 요건 이제 기본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사는데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한 4만 원 나온다고 치면 될 것 같아요. 여름에 당연히 더 많이 나오겠지만 대신 겨울에 좀 덜 쓸 수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4만 원, 월 4만 원 나온다고 치고, 난방도 역시 평균 4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가스비 포함이죠. 난방, 가스, 뭐 온수 다 포함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도도 만 원 좀 싸게 잡았어요. 일부러 많이 안 씻는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종합관리비도 나오죠. 공동주택이니까 다세대도 뭐 이런 거 관리비 나오니까 대략적으로 요것만 잡아도 월 12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살기만 해도 월 12만원 우선 매달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전기가, 가스, 뭐 수도요금 더 오른다고 하니까 요거는 뭐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공과금이 있죠. 뭐 재산세, 집을 소유했으니까 재산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대략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하지만 요 정도라고 치고 1년에 60만원 정도 나온다고 치고 하면 월 5만원 재산세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강보험료도 요거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더 나왔는데 좀 깎아줬다고 치고 10만원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건강보험료는 직장을 안 다닌다는 가정하에 지역가입자라고 했을 때 건강보험료를 상정을 했고요. 다른 소득이 생기면 이거는 좀 많이 변동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낮게 책정을 해갖고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우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서만 해도 벌써 37만원이 나가네요. 와, 많이 나가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살기만 하는데도 거의 나가는 돈이 4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점점 무서워지는데요.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손보험도 있어야죠. 실손보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 요즘 조금 뭐 4세는 조금 싸다고 하지만 뭐 2만원, 뭐 3만원 하지만 또 암보험 이런 것들도 특약도 넣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따로 가입을 하든지. 근데 특약 대충 넣어갖고 4세대라고 치고 그러면 5만원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요즘 거의 필수잖아요. 없으면 병원비가 나중에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있는 걸로 칠게요. 보통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으로 고려했을 때 든 겁니다. 벌써 40만원이 넘었어요. 자, 그리고 작은 자동차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낼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50만원? 이거보다 조금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해서 연간 50만원은 자동차세 낸다고 치면 월 4만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보험료도 운전 경력이나 나이나 뭐 이거 여러가지에서 다르긴 하지만 대략 50만원으로 잡고 한 4만원을 나온다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딱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50만원 나왔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에 작은 소형차 하나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세금 내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생활도 아니죠.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숨만 쉬고 있는 거, 먹지도 않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딱 숨만 쉬고 있는데도 50만원이 나갑니다. 와, 이거 참 엄청나네요. 태국 같은 데는 그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한 7, 80만원 정도 하거든요. 베트남은 더 적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해도, 물론 이거는 취약계층이 아닙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걸로 상정을 했고 그렇게 하는데 엄청 많이 나가네요.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5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작은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차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로 숨 쉬는 거 말고 다른 생활을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활동을 하는 것까지 이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최저 얼마가 필요할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는 이미 다 됐고, 그 전에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 전에 만약에 이 자가가 없다고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다고 치고 뭐 전세든 뭐든 어찌됐든 월세든 요거는 없어지겠죠. 월 5만원 내는 건 없어지겠죠. 그리고 요것도 조금 줄어들긴 할 겁니다. 재산이나 이런 것들. 여기는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여기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거고요. 몇만원 차이 나긴 하는데, 요거는 어찌됐든 전세를 살아도 그냥 그대로 나갈 돈이고, 전세를 산다고 치면 전세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자가 나간다고 치면은 2억 5천에 금리 5%면 대략적으로 1250만원 정도 되죠? 요거보다 더 많이 나오네요. 그죠? 돈이 더 많이 나옵니다. 대출을 받았을 때 모아서 전세를 산다고 치면 그만큼의 뭐 금액이 세이브가 되는 거긴 한데, 월세든 전세든 자가가 아니면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세면은 여기서 진짜 더 많이 나가죠. 1.5억짜리 아파트 월세를 살려면 아무리 못해도 한 70만원 이상은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월세를 산다고 치면 이제 100만원이 넘어가죠. 숨만 쉬고 있어도 100만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젊을 때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주 타던 자주 안 타던 진짜 맨날 집에만 있는 거 아닌 이상 차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름값이 진짜 많이 안 타더라도 가까운 데만 돌아다닌다 해도 한 달에 최소 한 10만원 정도는 쓴다고 할 수 있죠. 요즘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조금 더 타협해갖고 진짜 많이 안 돌아다녀서 한 달에 5만원 쓴다고 쳐볼게요. 진짜. 그리고 정비도 해야 되죠. 자동차도 뭐 고장나고, 이게 자동차가 오래되면 당연히 고장나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비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정말 최소한으로 잡아서 세차도 하고, 최소한은 진짜 세차는 진짜 더럽게 안 한다고 치더라도 정비하고 뭐 이래저래 하는 것도 한 달에 10,000원 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진짜 조금 잡았다. 정말 알뜰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요 정도가 듭니다. 6만원 정도 올라갔죠. 그럼 자동차가 없다. 자동차로 들어가는 돈이 지금 월 14만원인데요. 자동차가 없으면은 그럼 뭐 아예 이 14만원이 빠지냐? 그건 아니죠. 대중교통비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대중교통비도 쓰니까 저렇게 뭐 지하철 버스 타면 한 달에 뭐 여기저기 좀 출퇴근하면은 10만원 넘지만, 출퇴근이 아니라 뭐 정말 가끔씩 돌아다닌다고 하고 뭐 볼 일이 있어서 다닌다고 해도 한 달에 5만원은 나오거든요. 그죠? 한 달에 5만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래도 자동차보다는 적게 나오죠. 뭐 만 60세 이상이면 뭐 지하철은 무료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정말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치면은 그래도 뭐 몇만 원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빼고 이제 50만원, 56만원까지 나왔어요. 숨만 쉬고 있는데 작은 소형차 하나 소유하고. 자, 그럼 인간이란 모름지기 먹어야지 생존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존을 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달 식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아껴서 먹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갖고 식비 정말 많이 안 먹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정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월 15만원 식비를 월 15만원으로 잡아볼게요. 이거 너무 적나? 1인이니까 정말 소식한다고 치고 15만원이라고. 15만원 너무 작나요? 대신 다른 거 뺄게요. 외식도 넣을게요. 대신 외식을 한 5만원 정도 한다. 한 달에 외식을 한 5만원 정도. 그래갖고 식비는 한 20만원 든다고 칠게요. 야, 이게 뭐 거의 절제된 삶이죠.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비까지 했는데 76만원이 나왔습니다. 야, 살다 보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집이 뭐 그냥 온전히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집도 뭐 고장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나 더 포함을 시킬게요. 수선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적어도 1년에 한 10만원 가까이는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월 10,000원은 넣을게요. 가정을 해갖고 뭐 고장나고 뭐 수도꼭지가 고장날 수도 있고 뭐 물이 셀 수도 있고 뭐 이런 뭐 보일러도 고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정을 했을 때 최소한으로 잡아갖고 이렇게 10,000원을 넣을게요. 뭐 이래저래 조금씩 다 올라가는데 벌써 77만원이 77만원이 나오는군요. 와, 진짜 숨만 쉬고 밥 정도 먹고 가끔씩 장 보러 다니고 약간의 드라이브 정도 하는데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뭐가 필요할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의료비가 나오죠. 아무리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이 있더라도 의료비는 나옵니다.
실손이 모든 게 커버가 되는 게 아니니까 보통 의료비 뭐 약값도 있고요. 이게 나이 들면은 약을 하나씩 먹어줘야 돼요. 그죠? 뭐 어디 아프기도 하고 뭐 감기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그러면은 비타민도 먹어줘야 되죠. 비타민 같은 것도 먹어줘야, 영양제 먹어줘야 되고, 이 비타민이나 영양제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솔직히. 대략 한 달에 2만 원으로 칠게요. 이거는 모든 뭐 나중에 아파갖고 약 타는 약들, 뭐 감기약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비타민 포함해서 2만 원 정도 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모든 약값이요. 더 들어, 이건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뭐 혈압약 먹고 이러면 뭐 돈 더 많이 들겠죠? 치료비도 있어요. 치료. 무슨 치료를 받을까? 살다 보면 아픕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몸이 아프죠. 뭐 허리도 아프고, 얘기했던 감기 걸릴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뭐 골절을 상을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짜잘한 잔병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큰 병이 날 수도 있죠. 당연히 큰 병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이렇게 매달 가진 않, 뭐 20대는 거의 병원 갈 일이 없긴 한데 30대만 조금만 넘어도 병원을 가끔씩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최소 10,000원 정도는 잡아야지 한 달에, 그래 1년에 한 10만 원은 쓰지 않나. 이런 진짜 조금 더 안 좋은 병, 뭐 대상포진 뭐 이런 것도 걸릴 수 있고, 참 물리치료, 허리 안 좋아서 물리치료라도 받고 뭐 이런다고 치면은 한 달에 그래도 1년에 그래도 12만 원 정도는 쓴다고 가정을 하면 한 달 치료비를 10,000원으로 잡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추가는 그런 거 있죠. 치과 같은 거. 이 치과가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임플란트 하면 난리 나죠. 임플란트 하면 난리 나는데 정말 이가 튼튼한 사람도 있고 안 튼튼한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치과를 한 3년 내지 4년에 한 번 가면은 왕창 깨지죠. 한 100만 원 정도 깨진다고 치면 4년에 100만 원이면 정말 적게 잡은 거죠. 4년에 100만 원. 4년에 100만 원이면은 1년에 25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월 2만 원, 대략적으로 잡아도 월 2만 원 정도는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가니까 월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와, 82만 원이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집에서 그냥 사람답게 살고, 전기 쓸 거 쓰고, 난방 완전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난방하고, 샤워하고, 그냥 뭐 낼 거 내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끔씩 차 이용하고 마트 갈 때, 또는 뭐 드라이브 한두 번, 식료품 뭐 거의 절제된 소식주의자 정도로 해갖고 외식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아픈 것도 큰 병이 아니라 짜잘짜잘한 거, 보통 일반적으로 아픈 정도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이 딱 82만 원이라고. 우선 이렇게, 와, 꽤 많이 드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최소한으로 밥만 먹고 사는데 82만 원. 정말 비싸군요. 정말 비싸군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문화생활도 하고, 사람이 뭐 밥만 먹고 그냥 잠만 자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문화생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추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에 이걸 또 빼먹었네요. 진짜 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걸 빼먹었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최소한. 이걸 빼먹을 수가 있나.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거, 통신비를 빼먹었어요. 통신비를 빼먹을 수 없죠. 지금 요즘에 핸드폰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뭐 정말 알뜰 요금이라고 해서 3만원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인터넷도 쓰시잖아요. 인터넷도 써야 되니까 인터넷도 월 한 3만원 나오죠. 그러면은 아까 여기 요거 빼고, 요거 빼면 얼마야?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인터넷 통신비 그냥 집에 살고 있을 때 63만원, 숨만 쉬고 살면 63만원. 올라갔네. 올라갔네요. 숨만 쉬고 자동차 조금 끌고 다니면 63만원. 자동차 없다? 자동차 없다. 50만원인데 교통비, 대중교통비 5만원 추가된다고 하지만 55만원. 크게 차이 안 나죠? 최소한의 식료품, 그러니까 의료비까지 포함한다고 치면 88만원. 와, 88만원 세대. 이런 얘기 있었는데 딱 88만원 드네요. 인간답게, 그냥 최소한의 인간답게 의식주가 해결되는 수준. 야,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물건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먹고, 뭐 집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가구도 들여야 되고, 뭐 가구는 이미 있다고 치더라도 뭐 또 낡으면은 또 바꿔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비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진짜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더라도 수납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가전이나 이런 거 고장나면 또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절제된 삶을 사시는 분이다. 다이소에서 많이 산다. 가전제품은 딱 기본만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
그렇게 쳤을 때 뭐 옷도 예전에 이미 다 사놓은 거라고 치고, 근데 옷도 사긴 사야 되잖아요, 그죠? 낡으면 또 입긴 해야 되고. 그럼 최소한으로 소비를 잡은다고 치고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5만 원, 5만 원 너무 적나? 한 10만 원.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네. 10만 원. 1년에 120만 원 정도 소비를 한다고 쳐야겠죠? 대충. 이게 다 녹여드린 겁니다. 다 녹여놓은 겁니다. 목돈이 있어갖고 그냥 사면 상관없는데 그걸 다 일일이 녹인 거예요. 물질. 그 외에 우리 문화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문화생활도. 뭐 영화도 봐야 되고,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본다고 치고, 요즘 영화값도 엄청 비싸죠. 15,000원인데 밖에 나가서 커피라도 마시고, 전시회를 갈 수도 있고, 고궁을 갈 수도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문화생활을 한다고 치면 최소한 5만원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인터넷 쇼핑도 하잖아요. 쿠팡도 써야 되고,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써야 되니까. 구독 서비스 요즘에 쿠팡도 5,000원 6,000원 하죠. 로켓배송. 넷플릭스 구독료 한 15,000원 정도 하죠. 베이직인가 뭐 그런 걸로 한다고 치고 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만원짜리 했다고 치고. 와, 벌써 100만원이 넘네요. 한 달에.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104만원이 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넷플릭스 보고 하는데 100만원이 넘게 듭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뭐 항상 뭐 밥만 먹고 집에서 뭐 TV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행도 가야죠. 가끔씩 바람도 쐬고 그래야 되잖아요. 정말 여행 뭐 아껴갖고 여행을 많이 안 다닌다고 치고, 해외여행까지도 아니라고 칠게요. 그냥 해외여행은 사치다. 그래갖고 국내 여행을 다닌다고, 1년에 한 번씩 국내 여행을 간다고 치면 30만원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30만원? 계산하기 쉽게 36만원으로 할게요. 한 3만원 정도. 아, 이건 좀 해외여행을 포함을 할게요. 매년 해외여행은 못 가고, 적어도 2년에 한 번 동남아 정도 가는 걸로 잡아놓을게요. 동남아 한번 1인이니까 동남아 잡는다고 치고, 싸게 간다고 해서 100만원 정도 여행 패키지로 간다고 치면 한 달에 4만원 정도 라고 예상을 하면 되겠죠. 최소한의 절제된 삶을 살지만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돈 딱 110만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10만원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뭐 그럭저럭 뭐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 갈 수 있을 정도고, 뭐 여기서 이제 큰 변수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뭐 임플란트 막 하고, 뭐 임플란트 막 3개 해야 되고, 뭐 갑자기 뭐 중증에서 입원해야 되고 이런 거 말고요. 내가 대식가다, 뭐 엄청 대식가다, 뭐 이런 거 말고, 뭐 사고 났다 이런 거 빼고요. 사건 사고가 없는 한도 내에서 그냥 평범하게 아주 소박한 보통의 삶을 살아간다고 쳤을 때 한 달에 내가 필요한 돈이 1인 가구가 했을 때 110만원 정도라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2인 가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그건 천차만별이긴 한데 1.5배라고 대략적으로 가정을 했을 때, 왜냐면 2인 가구면 효율이 더 좋아요. 2인 가구는 요런 부분에서 자원을 같이 공유하잖아요. 특별히 혼자 사나 둘이 사나 어차피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근데 둘이 살면은 여기 좁다 이럴 수 있으니까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둘이 살면. 근데 뭐 이런 거는 똑같이 요거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나가고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죠. 뭐 인터넷이나 물론 핸드폰은 하나 더 들여놓겠지만 집에서 쓰는 인터넷은 어차피 공유하는 거고, 보험은 따로 나가겠지만, 이런 자동차도 하나를 가지고 하나만 쓴다고 하면, 물론 기름값이 더 나오긴 하겠지만 하나를 쓴다고 하면 비슷하게 나올 테고요. 요 부분이 이제 2배 내지 뭐 1.5배가 되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요 물질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요 부분도 2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대략적으로 했을 때는 한 1.5배라고 가정을 하고 160만원 정도, 2인 가구가 둘이 살아가려면은 최소한의 밥 먹고 뭐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려면 한 160만원이면 최소한의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요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무력이 없는 상태에서.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숨만 쉬는 데는, 차 없이 숨만 쉬고 살아가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5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저기에 이제 뭐 아이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추가로 드는 비용은 이제 막 뛰겠죠. 그러면 2인 가구가 160이라고 쳤을 때, 뭐 아이가 있다고 치면 2배 이상 가겠죠. 아이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뭐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을 최소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뭐 또 먹는 거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용품들도 더 많이 사야 되고 하니까 최소 200만원, 아이 하나 키우면 최소 200만원, 50만원 엎었다고 치고 200만원 이상 소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자가 소유가 없고 월세를 살면 여기서 이제 몇십만원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전세도 마찬가지죠.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10만원 더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큰 목돈이 드는 거는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목돈이 드는 거는 변수가 생길 때인데, 의료비에서 목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프면은 몇백만 원이 훅훅 날아가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씩 월로 분할을 해갖고 해놨지만, 요거를 뺀다고 치면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목돈을 모아둬야 되는 거겠죠. 가전이나 이런 것도 또 고장 나면은 냉장고 고장 나면 또 사야 되잖아요. 근데 목돈이 드는 거니까 요것도 이렇게 뺀다고 치면 목돈을 따로 챙겨두고 8, 90만 원 이상은 한 달에 살아가는데 1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자가소유가 한 60%라고 하는데, 자가소유 근데 물론 60%도 요거 대출 받아갖고 이거 지금 원리금 상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렇죠. 여기 이자나 이걸로 빠지는 걸로 치면 여기서 몇십만 원을 더 든다고 보겠죠. 만약 자가 소유자가 아니라면. 이건 자가 소유자인 경우에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07만 원입니다. 2023년 기준, 올해 기준. 딱 가운데 있는 분들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전체 소득을 나열해 갖고 한 거니까, 무직자들이나 그런 백수 이런 사람들은 여기 소득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중위소득은 모든 돈을 버는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 한해서 이제 가운데라는 거기 때문에, 퇴직하신 분들의 이제 연금소득이 없으신 분들이나 이런 여러분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이건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긴 하죠. 취준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최소한의 1인 가구 내지 2인 가구가 생활하려면 이 정도의 금액이 드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소득이 없는데 돈은 써야 되니까 그 정도일 때 이 정도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나겠지만 최소한의 이 정도는 나온다고 치고, 아니면 돈을 또 추가적으로 노후에 돈을 모아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계속 까먹을 테니까. 그때는 근로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물가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점점 올라가고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점점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로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다른 재밌는 시뮬레이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